안녕하세요. 한스미디어 강사 장슬기입니다. 3월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직접 학교에 출강하실 텐데요. 수업 시작 전 다른 강사님들이 질문 주셨던 부분들을 추려가지고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 제출 서류라든지, 두 번째로 등하교 방법이라든지,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업 시 학생들 관리 방법, 이렇게 많이 질문을 주셨어가지고 오늘 안내 예정이고요. 자, 화면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안내 드릴 거고요. 제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작성 및 증명서 관련 서류가 있고 검사 진행을 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작성 및 증명 서류 같은 경우에는 강사 이력서, 학위 증명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검사를 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체 채용 신체 검사서, 또 마약 검사서, 잠복 결핵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신체 채용 신체 검사서는 기본적으로 키, 몸무게, 또 시력, 청각, 엑스레이, 흉부 촬영, 피 검사 등등 이루어지고요. 신체 체온 검사서의 경우 제가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게 1년이거든요. 그래서 유효기간 잘 확인하셔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약 검사서는 소변 검사로 진행이 되는데 이 검사서 또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효기간은 학교마다 달라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확인 주셔서 검사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복결핵 확인서는 이 서류 또한 유효기간이 학교마다 달라요. 근데 제 경우에는 잠복결핵 검사는 한 번 받으면 유효기간 없이 계속 재발급 받아서 제출이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또 다르게 말하는 학교도 제가 들었어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업체나 학교 쪽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검사가 필요한 서류들은 빠르면 한 2, 3일, 늦으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3월에 제출하라고 하기에 2월쯤에 준비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팁이라면 검사 비용은 학교에서 지원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병원을 잘 알아보셔서 검사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병원마다 가격이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곳 전화 주셔가지고 검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가격이 얼마일까요? 이런 식으로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교 지도입니다. 등하교 지도이고요. 사실 처음 출강하시면 어떻게 학생들이 인솔 해야 되고 좀 막막하실 거예요. 사실 이 하교 지도 또한 학교마다 진짜 진행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늘봄이라든지 이런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하교지도 선생님이 따로 계셔가지고 수업만 진행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 정말 럭키한 거거든요. 하지만 선택형 방과후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늘봄 수업의 경우 웬만하면 일일이 하교지도를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과후 업체에서 보통 이게 기본 교육이 있겠지만 제가 하교지도 하는 방법을 일단 알려드릴 거고요. 이게 아마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라서 이 방법을 알고 계시면 학교마다 잘 적용해서 인솔 가능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학교의 최단 거리로 루트를 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 학교하는 장소가 각자 다 다릅니다. 돌봄으로 가는 친구들, 늘봄으로 가는 친구들, 또 다른 선택형 방과후로 가는 친구들, 정문, 후문,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곳을 최단거리 루트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둘레길 산책하는 마음으로 쭉 돌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3층에 있는 늘봄 교실을 지나고 또 2층에 있는 돌봄 교실을 지나고 또 다른 방과후 교실 지난 후에 또 후문 거치고 이렇게 와가지고 또 마지막 정문까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학교지도 할 수 있게끔 루트를 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1학년들은 어리기도 하고 또 학교 적응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출강한 학교 중에 길이 정말 미로같이 어려운 학교가 있었는데 1학년들이 특히나 학기 초에 정말 헷갈려 있었고 저 또한 길을 헤맸던 적이 있었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좀 여기 학교가 좀 많이 미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루트를 좀 미리 계획하신 뒤에 인솔해 주시면 그래도 좀 편하게 인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 지도를 해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뒤탈이 없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1학년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학기 초였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을 마치고 다른 선택형 방과후가 있어서 쿠킹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지도를 또 여느 때와 같이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어디 들렸다가 또 하면서 2층에 그 쿠킹 교실을 제가 지나치면서 아이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학생 어머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선생님 학교 지도 안 하셔요? 안 하시냐고요? 이렇게 강성으로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 지도를 했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저도 그 마음은 이해는 가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학교 지도 후에 그 학생이 방과후 교실에 완전히 안 들어가고 딱 그 문 앞에서 준비물을 놓고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물을 찾으러 그 학령 교실 있죠. 그 학령 교실로 들려서 막 준비물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도 길을 잘 모르니까 막 헤매고 막 이렇게 찾고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이제 저 학교지도 정상적으로 했고 그쪽 이 쿠킹 교실 들려서 이렇게 학교지도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어머님께서 사과를 주셨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때 만약에 학교지도를 조금 대충 했다, 제대로 못했다 그랬다면 좀 일이 커졌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저학년들은 꼼꼼하게 학교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변동이 있을 때 다음 수업에 전달. 이게 어떤 상황이냐.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A 학생의 어머님의 문자가 옵니다. 선생님 오늘 A 돌봄 수업 안 할 거라서 정문으로 바로 학교 할게요 라고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럴 때 저만 이제 본인만 나만 이 상황을 알고 있기보다는 학교 지도를 하면서 뒷수업인 돌봄 선생님께 전달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보통 어머님들께서 돌봄 교실에도 연락 주시고 또 제 수업에도 연락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뒷수업에는 연락을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돌봄 선생님께서 막 저희 기술로 오셔서 A 어딨죠? A 오늘 왔나요? 뭐 이렇게 찾아다니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저희 학교지도 하면서 둘레길 산책하잖아요. 그때 돌봄 교실에 이렇게 들려서 전달 주시면 서로가 좀 편안하게 학교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1학년 적응 기간이 있어요. 1학년의 경우 어리기도 하고 학교 위치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 한 2주 정도 학기 초에 1학년 정규 수업 다 끝난 다음에 또 1학년들끼리 이제 한 장소로 모여요. 이제 거기 선택형 방과후 선생님들이라든지 선생님 쫙 있거든요. 그쪽 이제 팻말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무슨 부 이런 식으로. 그래서 1학년들이 그 모일 때까지 이렇게 기다린 뒤에 방과후 교실로 다 같이 이동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것도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선택형 방과후는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기 초 한 2주 정도는 이제 평소 수업 시간보다 좀 더 학교로 일찍 출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최단거리 루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변동 있을 시 다음 수업에 전달하는 부분 그리고 1학년 적응 기간 제가 좀 크게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관리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학생 관리하시는 거 쉽지 않으시죠?
네, 저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뭐 연극놀이 또 뮤지컬 수업의 경우 신체 활동이나 발표가 좀 많기 때문에 소극적인 친구들은 참여가 힘들고 또 너무 산만한 친구들은 더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저학년의 경우 굉장히 산만하죠. 일단 저는 이렇게 마음 열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좀 수업에 집중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수업 시작할 때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이라든지 손유 율동도 좋고 또 감정 카드라고 이렇게 카드가 있거든요. 그 카드를 가지고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감정 상태라든지 이런 걸 소통하고 또 요거 가지고 재밌는 표현 요리 수업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또 이제 소극적인 친구들은 무리하게 혼자서 연기를 시키거나 뭐 강압적으로 너 연기해야 돼 라고 말하기보다 이거 되게 재밌다 너도 한번 해볼래? 라는 그런 수업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줘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보다 게임처럼 수업을 진행하면서 서서히 이제 마음을 열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수업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산만하거나 수업 자체를 좀 거부하는 그 느낌의 아이들은 모듬을 만들어서 각 모듬별로 점수를 줘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모듬 활동은 사실은 도전의식도 생기고 건강한 경쟁심을 좀 일으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가장 조용히 앉아있는 모듬에게 점수 3점 줄 거예요. 발표 제일 많이 하는 모듬은 점수 5점 줍니다. 저 사실은 저학년 수업에는 비타민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1등한 팀에게 뭐 비타민을 많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건강한 경쟁심을 좀 이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따뜻 vs 단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교육관의 추세는 사실 따뜻하게죠. 하지만 너무 따뜻하게만 대하면 아이들이 무례해집니다. 선생님한테 매달리고 막 장난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싫어요 안 할 건데요 할 거예요 라고 하고 이렇게 무례 단계로 넘어오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단호하게 아이들을 대하면 또 그것 또한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따뜻과 좀 단호 사이를 잘 조절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누구야? 이 장난감 수업 시간에 계속 만지고 싶었어? 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장난감인 거 알아. 이거 재밌잖아. 선생님도 재밌어 보이는데. 하지만 수업 시간에 만지면 안 되는 거야. 이 장난감은 쉬는 시간에만 만지는 거야. 알았지? 선생님 믿는다. 만약에 계속 수업 시간에 장난감 만지면 선생님이 장난감 가져가서 수업 끝나고 줄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먼저 학생의 마음을 좀 이해해 준 다음에 이게 그 뒤에 단호하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말을 안 듣는다. 사실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 간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했을 때 선생님 어떻게 나오지? 괜찮을까? 하면서 한 번 더 하거든요. 이런 심리가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럴 땐 행동으로 단호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장난감을 수업 끝나기 전까지 절대 주지 않고 수업이 끝난 후에 주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뜻과 단호 사이를 잘 조절하시면서 수업을 해야 강사님들이 덜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알아주기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닫혀있는 학생들은 따로 면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딱 면담했을 때 쉬는 시간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선생님은 너의 편이고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 뭐 이런 뉘앙스를 좀 주면서 하지만 이런 행동은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친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지. 그렇게 되면 안 돼. 라고 행동을 바로 잡아주시면서 그렇게 이렇게 서로 약속하면서 그 학생과의 유대관계도 좀 키우면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1대1로도 대화하면 대화가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좀 더 선생님을 믿고 아이들이 참여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마음 열기, 그 다음에 모둠 활동,
그 다음에 또 단호와 따뜻함의 사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주기,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요거는 또 업체에서도 이런 말이 아마 꼭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사소한 일이 생겼을 때 보고하기. 사소한 일이라도 보고하기. 예를 들어서 아이들끼리 작은 다툼이 있어요. 뭐 누가 책에 먼저 낙사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한 명이 너무 속상해 울었어.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화해는 다 시켰어요. 수업 시간에 화해 다 시키고 이럴 경우에 좀 학교에 전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뭐 다 화해했는데 별일 아니겠지. 이런 부분 웬만하면 학교 쪽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런 상황도 화해도 다 시켰는데 좋은 상황이었는데 왜 이런 상황도 아이들이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변질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학교로 먼저 상황이 전달이 되어 있다면 학교 측에서도 일이 커지지 않게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기에 작은 다툼도 전달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는 보통 그러면 어머님께 직접 연락을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학교 측에 전달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학부모님께 전달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잘 화해는 끝났고 이렇게 오늘 마음이 상했을 거다. 좀 격려 부탁드린다 라고 하면 좀 더 어머님들도 저희를 믿고 이렇게 맡겨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달하고 이렇게 이 상황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크게 선생님들께서 좀 많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 말고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또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또 좀 수많은 그런 방법들이 생길 거예요. 노하우라든지.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으시게, 우리 강사님들이 스트레스 안 받으시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